지금 이제 요즘 뭐 부동산이 좀 막 떨어지고 시장이 별로 안 좋죠. 그 중개사무소도 좀 보면 많이 보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이 자격증 따잖아요. 꼭 중개로 뭐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난 부동산 중개에서 돈 벌어야지. 그 사고는 구식이에요. 구식 사고입니다. 중개 아닌 걸로 돈 버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기가 일 안 하고 돈 버는 사람 엄청 많아요. 우리 학원생 중에 한 명이 저기 천안에 있는 수강생이었는데 그분이 나이가 33살밖에 이제 34, 네 됐을까? 네, 합격했는데 그게 무슨 일 하면 어느 단지에 사무소를 두 개를 얻었어요. 두 개. 하나는 불법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원룸 중개만 하는 건데 직원을 20, 30대 남자를 뽑아요. 그럼 일은 걔들이 다 하는 거예요. 보통 초짜 보면 5대5로 나눠 먹거든요. 그 직원이 번 돈에서 K5, 나 5. 일 잘하면 조금씩 퍼센트 올려줘요. 너 7, 나 3. 더 잘하면 너 8, 나 2 이렇게. 그러면 그 20명이 돈 벌어주는 거예요. 그 사장은 가만히 먹고 놀아요. 물론 그 20명 중에 돈 버는 사람 한 3, 4명 딱 정해 있어요. 걔들은 엄청 잘 번대요. 한 3, 4명은. 나머지 그냥 자기 용돈 벌이 하거나 그러게. 그 3, 4명이 나를 먹이 살린 거예요. 걔는 그 사무소를 두 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걔는 항상 하는 일이 그냥 노는 일이에요. 그 3, 4명 술 사주고. 밑에 애들 안 사줘요. 나머지 애들 사줄 필요 없죠. 그 열 몇 명. 그 제가 사무실 가봤는데 사무실 조그만해요. 2층 것도. 월세 조그맣게 내겠죠. 그 16명은 책상도 없어, 의자도 없어요. 그냥 여기 이런 의자에 그냥 쭈그려 앉아 있어요. 아침에 조회할 때. 돈 잘 번 4명만 딱 컴퓨터 놔주고 책상을 주는 겁니다. 이게 더 웃긴 게 거기 쭈그려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격증 있는 사람도. 거의 다 무자격인데. 무자격자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격증 있는 사람은 거기 쭈그려 앉아 있고 돈 못 버니까. 그렇게 그 사람은 일 잘한 직원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 사장은. 그 34살 먹은 애가.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겁니다, 얘. 전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내가 일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제 선배는 그분은 광주 사람인데 항상 저한테 학교에서 발표하잖아요. 항상 꼭 저한테 연락 와요. 이제 자격증 초보자 중에 일할 사람 없냐고 물어봐요. 제가 우리 학원 수강 출신은 한 번도 소개 안 해줬거든요. 그 사람이 뭐 하냐면 사무소 막 장사해서 망하잖아요. 그걸 싹 인수를 해요. 세네 개씩. 그래가지고 초보자들 딱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면 일 누가 중개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다 내 경쟁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일을 일부러 다 가르쳐 줘요. 엄청 잘 가르쳐요. 사랑방 보고 아파트라면 아파트 딱 정해줘요. 너 여기 가서 그 확인을 메고 계약서 한번 써보라고. 엄청 잘 가르쳐줘요. 그래 놓고 그 사무실을 파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권리금 막 4천에 팔아버려요. 맨 처음에 열의가 있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일도 가르쳐줬죠. 물건도 많이 땄죠. 그러면 살 수 있다고요. 자기는 무권리금으로 그 사람을 얻었잖아요. 그걸 4천 받고 팔아온다고요. 그 1년에 3, 4건 해요. 그리고 그 사람 1년에 노는 거예요. 그냥. 1년에 3건 해도 1억 벌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별의별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중개만 해서 돈 벌어야지 그 사고는 옛날 구식입니다. 요즘은 사무소가 여러분들 보시면 많잖아요. 중개에서 예전처럼 돈 못 봅니다. 대신 그러게 여러 가지 같이 하는 거예요. 내 중개도 하고 아까 그런 직원들도 일 시키고 아까 제 선배 같이 그런 일도 하고 그런 경우 엄청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요즘 아파트 같은 거 담보대출 몇 프로 나오죠? 보통 1금융권에서 한 6, 70%, 많이 막 60%나 그러잖아요. 근데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파트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대출이 이전처럼 안 나오니까 아파트를 못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1금융권에서 대출 60% 들어가죠. 20%를 내가 빌려줘요. 중개사가. 그리고 나는 이순위 저당권. 대시 이자를 좀 은행보다 좀 더 많이 받는 거죠. 근데 걔들은 꼭 산다고요. 집이 필요한데 결혼하려면? 꼭 산다고 대출을 안 나왔지 못 사는 건데 내가 이순위 저당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자 연 8%. 요즘 연 수익률 8% 요즘 어디 있어요? 물론 그 아파트가 혹시 경매 나오면 혹시 내가 받을 각오는 좀 있어야겠죠. 혹시. 그리고 아파트가 더 이상 많이 안 떨어진다 전제하에 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별의별 사람 엄청 많아요. 필리에 나가 보면.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모든 학원 수강생이 엄청 줄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지금 이때 공부하셔야 돼요.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 막 자격증 따면 초보잖아요. 초보에게 절대 물건 안 옵니다. 시장 좋을 때는. 근데 지금 엄청 물건이 쌓이거든요. 여러분 학교 가시면 물건 엄청 쌓여 있어요. 물건 많이 가뒀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좋아지면 그때 중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기회입니다. 이때 공부를 하셔서 일을 배워둬야 돼요. 시장이 좋을 때를 대비해서. 시장 좋을 때 너도 나도 이미 늦었어요. 이때는. 그 오래된 전문가들이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일도 배울 수 있고 물건이 많이 쌓여요. 그리고 여러분 상가 같은 거 짓거나 그러면 예전에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내가 상가 건물 지어서 1층을 많이 분양한다 해보세요. 그 건물주가 다 팝니다. 건물주가 직접 팔아요. 건물 짓고 있는 공사한 도중에 와서 계약한 사람도 있어요. 자리가 좋으면.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안 좋죠. 그러면 건축주가 내 건물 내가 1층을 못 팔아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럼 누구한테 맡겨요? 중개사들한테. 그럼 여러분 중개사법에 공부하겠지만 그건 분양 대행이라고 그러죠. 그건 중개 수수료 규정이 적용 안 됩니다. 분양 대행이라. 그럼 보통 막 10%를 줘요. 저기 효천주가 상가 1층 막 5억씩 보통 하대요. 그거 하나 팔아주면 5천만 원 줘요. 중개사들한테 5천만 원. 그게 중개에 들어간 그걸 나중에 중개하면 여러분 수수료 0.9%예요. 5억짜리 0.9% 얼마죠? 450만 원. 그것도 깎아고도 안 주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중개사한테 제반 팔아만 주면 10% 준대요. 그래서 5억짜리 하나 팔고 5천만 원씩 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뭐 열심히 공부하셔서 학교 가시면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개만 해야지 그 생각하지 마세요. 필드에 나가면 엄청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유튜브 보면 그 시골집 같은 거 드론 촬영해서 올린 거 있죠. 그거 다 중개사들 한 거든 이거. 그래서 그런 수익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셨으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격증 따시면 살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 수많은 부동사무소 요즘 폐업도 많이 한다 그러죠. 그렇지만 창업도 많이 합니다. 폐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예전에 돈을 많이 벌다가 지금 이제 예전같이 못 버니까 그냥 폐업하는 거예요. 그런 분 엄청 많습니다. 안 돼서 한 게 아니라 예전에 한 달에 막 2, 3천씩 벌었는데 지금 200, 300 버니까 시시해서 그만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꼭 안 돼서 그만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자, 백사조 봐볼게요. 네, 백사조. 지금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한 게 위주로 좀 하는 겁니다. 오늘 민총을 다 복습하니까 이제 다 할 수는 없겠죠? 자, 기본서 69페이지 보세요. 69.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백사조 보시면 이제 당사자가 궁박경설 무경험을 일어나요. 그다음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무효로 합니다. 그럼 백사조 무효가 되려면 일단 이 백사조 무효는 좀 이따 하겠지만 무효행위 추인 안 되지만 전환은 가능합니다. 이게 심이 엄청 잘 나오고 있죠. 그럼 백사조 무효는 먼저 양 급부 간의 현저한 불공정 또는 같은 말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급부가 뭐라 그랬죠? 내가 하는 거. 그럼 받는 게 반대급부. 주고받는 급부, 양 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피해자는 궁박경설 무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폭리자,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용하려는 폭리의사 또는 폭리악의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백사조 무효가 됩니다. 먼저 양급부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그럼 불균형이 있는지는 당연히 객관적 가치로 따집니다. 궁박은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인데 원인은 따지지 않습니다. 뭐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 다 포함됩니다. 경솔은 부주의죠. 무경험은 경험이 없다는 건데 거래 일반 상식, 거래 일반에 대한
상식 부족을 말합니다. 어떤 특정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대리행위 있다면 대리행위 하자는 다 대리행 기준인데 궁박만 본인 기준이에요. 나머지는 다 대리행위라 경솔 무경험은 행위자인 대리행 기준입니다. 뭐만 본인이죠? 궁박만 본인입니다. 다음 백사조가 적용되려면 주고받은 양급부가 있어야 불공정을 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무상행위, 즉 증여나 기부 같은 건 주기만 하고 받는 게 없기 때문에 불공정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사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다음 이건 법률 행위죠. 그럼 경매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그럼 규정이라 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겠죠? 그래서 백사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사조 여기서 해마다 시면 나오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설명 틀린 겁니다.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했죠? 무상계약이 증여 같은 거 적용되지 않는다.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전환, 아까 추인 안 되지만 전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번은 이제 궁박 나왔죠? 궁박 누구 기준? 본인 기준, 본인. 그 다음 뭐든지 판단 시기는 행위 당시예요. 계약이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여기도 매매 계약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지는 항상 법률 행위 당시에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궁박 본인, 나머지 다 대리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로 가겠습니다. 자,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서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죠. 이게 정상적인 의사표시죠. 일치를 결하했다가 불일치였고 하자 없어야 되죠. 결하했다가 하자 있다는 건데 불일치가 세 가지 있습니다. 비진이 표시, 통정의, 착오. 하자 있다는 게 이게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은 거죠. 사기, 강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진이가 내 진짜 의사입니다. 그럼 진짜 의사가 아닌 걸 표시했죠. 그래서 이게 혼자 헛소리고 이것도 헛소리인데 이건 둘이 짰죠. 둘이 짜고 헛소리입니다. 착오는 혼자 착각이에요. 혼자 착각. 사기는 누구에게 당한 거죠. 속아서 의사표시고 강박은 쫄아서 두려워서 의사표시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비통착사강 그랬죠. 비통착사강. 이게 다 비정상인데 일단 불일치와 하자 있는 게 있어요.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 겁니다. 여기도 불일치면 나오지 않아요. 이쪽은 불일치, 여긴 일치했지만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럼 불일치가 비진이 표시, 통정의 착오가 있고 하자에 있는 게 사기 강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통의 무효 사유가 있고 착사강의 취소가 있는데 이 무효 취소는 상대적이었죠. 그러니까 무효 취소는 원칙이 절대적인데 여긴 사람을 봐가면서 무효 취소를 주장합니다. 따라서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 취소로 주장할 수 없다가 나와요. 즉 선의 3자가 보호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죠. 선의 3자에게는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걸 상대적이라고 표현하고 항상 민법 총칙은 개인 간의 재산상 행위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행위나 공법행위 이런 데는 이 비통착사강 규정 적용되지 않고 가족법상 행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간의 재산상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이게 비통착사강 공통점이에요. 이게 상대적이다 잘 기억하세요. 선의 3자가 보호되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비진 표시하겠습니다. 107조가 있는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자죠. 즉 말한 자. 진이 아니면 한마디로 뻥이에요. 뻥임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이 있다. 원칙 유효입니다. 그래서 비진이 표시 원칙 유효예요. 그러나 상대방의 표의자의 뻥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 무효가 되네요. 그러니까 비지진 표시 원칙 유효입니다. 예외적 무효가 돼요. 그러나를 다시 보시면 상대방의 표의자의 뻥임을 알았거나 자 여기서 알 수 있었을 경우 나오죠. 그럼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몰랐다죠? 앞에 알았다 있잖아요. 여기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알 수 있었어요.
그땐 예외적 모유가 됩니다. 이양 전항사피 모유는 이제 선의 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상대적 모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108조와 구별되죠. 그래서 비진이는 혼자 헛소리, 통정의 표시는 둘이 짜고 헛소리입니다. 정리하면 비진이 표시 원칙 유효입니다. 유효. 그러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무효가 되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선의하게 다시 구분해봐요. 선의가 어떤 걸 몰랐다고 아기가 알았다는데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란 실수, 잘못, 주의무 위반입니다. 무과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죠? 이제 모르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 실수가 없다죠. 그래서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 이게 선의 무과실입니다. 다음 과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답니다. 근데 실수로 몰랐다죠. 실수로 몰랐다. 반대에서 가면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몰랐답니다. 몰랐다. 실수로 몰랐다.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악의는 과실, 무과실 없습니다.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를 전제로 쓴 겁니다. 아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니죠. 모르는 게 잘못이죠.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악의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과실 나오면 앞에 선의를 생략한 거예요. 과실 나와도 뭘 생략한 거죠? 선의를 생략했습니다. 악의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다가 자전거가 지나가요. 자전거를 알고 차를 멈췄습니다. 이게 뭐 잘못입니까? 아주 잘한 거죠. 자전거를 알고 차를 멈췄다. 아주 잘한 겁니다.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모르고 차로 치워버렸습니다. 잘못했죠. 그때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겠죠. 이처럼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만 나오고 악의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107조를 밑에 갖다 대입하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비진이 표시가 무효가 됩니다. 그럼 여기만 남았죠. 여기만 유효가 됩니다. 유효. 그래서 비진이 표시가 유효가 되려면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이고 알수가 과실이거든요. 반대가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상할수 반대가 상선무예요. 상할수 반대가 상선무. 다시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이. 알수가 과실이에요. 반대가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상할수 상선무 꼭 외우세요. 상할수 상선무 꼭 외웁니다. 그리고 비진이 표시는 상할수 무효, 상선무의 하나여 유효 맞습니다. 반대말을 꼭 외우세요. 상할수 상선무. 앞으로 계속 나온 거죠? 꼭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통정원이라고 가보겠습니다. 책은 안 보셔도 되는데 책은 이제 86페이지. 그래도 지금 여기 비통착사 강의에서 통정원의 표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그나마 비교적 좀 쉽습니다. 좀 쉬워요. 그럼 108조가 있습니다. 자,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건 둘이 짰으니까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가 되고 2항에서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허위 표시를 가장행위 그래요. 허위로 매매하면 가장매매, 허위로 임대차하면 가장임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둘이 짰으니까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가 되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기 선입니까? 선의 무과실입니까? 선이죠? 그래서 과실도 보호된다. 과실. 그러니까 제3자는 거의 다 선이면 보호돼요. 제3자는 거의 다 뭐면 보호된다? 선이 무과실 요하지 않아요. 거의 다.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니까 선의도 충분히 보호돼요. 제3자는 거의 다 무과실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실도 보호된다. 아까 세 줄을 정확히 오라 했죠. 선의 3자니까
과실도 보호된다. 선이면 과실도 보호된다. 꼭 기억하세요. 분명히 선이 3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줄을 꼭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례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사례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감남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려에게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증여세가 비싸니까 을에게 세금 적게 내라고 매매로 가정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을 앞으로 등기해줍니다. 이 옆에 얘기할게. 갑에게 X가 있는데 A가 갑의 채권자입니다. 그럼 채무자 갑은 A 돈 떼어 먹어야겠어요. 근데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가 이 부동산 경매 등등 강제 집행할지 모릅니다. 그럼 빼돌려야겠죠. 친구 을과 짜고 가짜로 매매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딱 넘겨놔요. 재산이 없는 것처럼 다 빼돌려놨죠. 그럼 여기서 윗사례와 아랫사례의 차이점이 뭘까요? 윗사례, 아랫사례의 차이점은 뭡니까? 저 윗사례는 소유권 넘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랫사례는 줄 생각 있어요? 없죠. 그게 가장 차이입니다. 윗사례는 매매는 허위 표시 무효예요. 내 매매 속에 감춰진 게 은유갱이, 이게 유효인가 보는 겁니다. 감남도 증여의사 있죠. 을료도 증여의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도 유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매매를 원인으로 을 앞으로 등기했지만 어차피 소유권 을에게 가게 돼 있거든요. 자, 원래는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해야 돼요. 세금 적게 내라고 매매로 등기했습니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등기하든 이렇게 하든 을에게 오는 결과가 똑같네요. 이걸 실체관계에 포함합니다. 그럼 그냥 이거 유효로 이대로 내버려둬요. 굳이 이걸 무효로 하고 증여로 고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을에게 증여세만 그냥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으니까 을 등기 유효가 됩니다. 그럼 우리 소유권 취득했죠. 이제 가반 병한테 팔고 등기합니다. 그럼 보통 이날 병은 태어나서 을을 처음 받겠죠. 앞사실을 모를 거예요. 보통 선일 겁니다. 근데 병이 참 특이하게 악이래요, 악이. 병은 선의하게 불문하고 무조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병은 누구에게 권리를 받았죠? 을에게 받았죠. 을이 소유자라 이 완벽한 권리를 승계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그 완벽한 권리 그대로 다 승계받습니다.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저 헷갈리니까 을 등기가 유효죠. 그럼 수학으로 100이에요, 100. 그럼 100을 승계받으면 뭘 알았던 어쨌든 무조건 패해 가시면 돼요. 앞사람 완벽한 권리 그냥 그대로 무조건 다 승계합니다. 그래서 앞사람 유효면 그냥 100은 패해 가면 끝납니다. 악이어도 100. 다음 아랫사례는 자,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가 없죠. 이게 108조 무효고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입니다. 그러면 갑은 무효인데 을에게 이행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란 등기 말소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이게 103조 무효인가 아닌가 기준이에요. 이게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 못 하는데 103조 무효가 아니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103조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강강은 신저였죠? 강제입행, 강박, 허위표시. 강제입행도 나왔고 허위표시 나왔죠? 이건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이건 108조 무효이고 103조 무효가 아니니까 불법의 등급이 아니죠. 그래서 반환 청구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유자 아니라 갑에게 나중에 등기를 넘겨줘야겠죠? 근데 자기에게 등기가 있으니까 갑을 배신하고 소유자인 양 병에게 팔고 등기합니다. 그럼 원래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도 무효가 돼야 되는데 하필 무효 사유가 108조 허위 표시예요. 여기는 108조 2항에서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때문에 병이 선의인가 악인가를 나눠봐야 돼요. 보통 병은 이날 태어나서 을을 처음 받겠죠. 선의로 추정됩니다. 그럼 병이 선이라면 A까지 어떤 누구도
어떤 누구도 병에게 무효 주장할 수 없으니까 병이 유효로 보호되는 겁니다. 내 만약 병이 앞사실 알았대요. 그럼 악의 3자 보호 규정 없죠? 그럼 그냥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기도 앞사람 무효면 수학으로 0, 가진 거 하나 없어 0이에요. 원래 0은 0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원칙인데 여기처럼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면 0이 예외적으로 뭐로 바뀌어요? 100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 0은 0이 원칙이에요. 여기처럼 허위 표시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니까 제3자 보호 규정 때문에 0이 예외적으로 뭐로 바뀔 수 있다? 100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등기는 이제 간단합니다. 앞사람 유효 100이에요. 무조건 패해 가시면 100은 100. 앞사람 무효 0은 원래 0이 원칙이에요. 여기처럼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 때문에 예외적으로 0이 100으로 바뀝니다. 등기는 이 세 줄이면 지금부터 무조건 다 끝납니다. 이렇게. 두 사례 잘 비교하세요. 그리고 병은 아까 제3자로 추정된다 그랬죠? 어떤 사실을 추정받으면 선이 추정되죠?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갑과 병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갑과 병이 싸웁니다. 병은 자기가 유효라 그래요. 갑은 너 무효라고 갑이 주장합니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됩니다. 네, 선의니까 병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증명할 책임 없습니다. 뭐든지 무효 주장자가 입증합니다. 유효 무효 나오죠. 그럼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갑이 소유권을 찾아오려면 병 너 알았잖아 라고 무효 사유를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시험 지문에 누구누구는 유효를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뭐든지 무효 주장자가 입증 그래야 맞습니다. 뭐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도 시험에 나오니까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풀었지만 다시 풀어볼게요. 자, 박스가 나오면 항상 옳은 거 틀린 거 보시라 했어요. 이렇게. 밑에 박스에 몇 개 있는 얼른 봐요. 4개 있죠? 여기도 몇 개 있나 빨리 봐요. 문제 중으로. 몇 초면 끝납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우리에게 증여. 그럼 증여 유효죠.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매매로 가장 매매 무효죠. 아, 이게 은닉행위구나. 딱 나오죠 이제. 그래서 증여 유효, 세금을 아끼기 위해 매매로 가장 매매 무효. 가정에서 을명의로 소유권 등기했다. 그럼 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왜 유효죠? 어째 증여가 유효니까 유효. 왜 유효죠? 증여가 유효라 결과 등기도 유효. 그 후 을 나왔죠. 그럼 을 유효죠. 그럼 수학으로 0이에요, 100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험 볼 때 딱 100이라 쓰는 거 이렇게. 그럼 병 너는 무조건 100. 100은 100, 악이어도 무조건 100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옳은 거 매매, 무효, 증여, 유효, 기억니은 일단 기억니은 있는 거 봐요. 일단 정답 5번 나왔고 기억니은 나왔어요. 5번 나왔지 이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습이니까 병 100이죠 유효. 유효죠.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리을 병 유효죠 유효? 악이라도 유효. 병이 갑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게 선의죠. 선의. 과실도 당연히 소유권 취득한다. 악의도 유효잖아. 악의. 근데 선의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해서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죠. 이런 사례는 완전히 딱 외우셔야 돼요. 이런 아주 전형적인 사례는 딱 외우셔서 나오면 바로바로 풀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건 자동으로 외우게 될 거예요. 이제 자동으로 외우십니다. 그냥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게 여기서 끝나요. 그냥 아 은닉행위구나. 그럼 병 무조건 유효.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갑은 자신의 부동산의 을과 통정 허위 매매 금 108조 무효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뢰해 주었다. 등기도 무효죠. 무효. 허위 표시라 매매 무효 등기도 무효. 그 후 을 그럼 무효라서 0.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매매 원인이
통정어의 표시인데 여기 선이 3자 보호가 있죠? 그럼 모르는 병 너는 100, 너는 유효. 유효죠? 예,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그럼 1번 갑과 을은 언제나 무효죠. 허위 표시 무효.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다 해서 맞았고. 2번 갑은 병 유효죠? 100 유효? 그러니까 병이 유효죠? 그러니까 병을 상대로 등기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3번 그래서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갑이 증명해야 되죠? 병이 하기가 무효니까 무효 사유를 증명 맞았죠? 뭐든지 무효 주장자가 증명합니다. 5번은 선의가 중요합니까? 과실이 중요합니까? 선의. 선이면 과실도 보호된다. 예, 선의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착오로 가겠습니다. 착오. 착오는 자, 이제 92페이지. 착오는 자주 시험에 나온 건 아닙니다. 일단 이건 이해해 보세요. 자, 갑과 을이 매매라는 법률행위 있습니다. 근데 갑이 착오에 빠져서 매매했어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갑이 착오에 빠져 매매했으니까 이 매매는 보통 갑에게 불리할 겁니다. 그럼 갑에게 불리하면 을에게는 유리하겠죠. 그럼 갑은 매매가 불리하니까 취소하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을은 아주 잘했잖아요. 을은 갑이 하는 취소를 막아야겠죠. 막아야 됩니다. 유리하니까. 그럼 취소한다 말은 이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부정하려는 자고, 취소를 못하게 막는다 말은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하려는 자, 주장하려는 자입니다. 그럼 갑은 현재 취소를 원하니까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니까 취소한다고 입증합니다. 그러면은 취소를 막아야겠죠. 그럼 그러기 중요하면 너는 약간의 주의라도 했어야지. 너는 중과실 있어. 중과실 있으니까 취소 못한다라고 이 중과실 여부를 상대방 을이 입증합니다. 둘이 서로 상반됐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백구조가 있는데 자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런 앞가지를 표의자, 착오자가 두 가지를 입증합니다. 그런 앞까지 누가 입증해요? 표의자, 착오자, 갑이 입증해요. 그럼 을은 취소를 막아야겠죠. 그러나는 상대방 을이 입증합니다. 그 착오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해서 너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중과실 누가 입증해요? 상대방 을이 입증합니다. 다음 전항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취소죠. 정리해보면 자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착오는 혼자 착오에 빠진 거죠. 원칙 취소 못합니다. 누가 나를 건든 게 아니죠. 나 혼자 착오에 빠졌으니까 책임져야 돼요. 원칙 취소 못합니다. 예외적 취소할 수 있고 그 예외적 취소 요건이 109조에 정해 있는 겁니다. 먼저 법률행위 내용이 되고 중요 부분 착오고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한다 그랬어요. 중과실 없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표의자, 착오자가 입증한다 그랬고 그러나 중과실 있으니까 취소 못해라고 이 중과실을 상대방이 입증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조문을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자 그럼 선이야기는 선이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었죠. 아까 여기까지 했는데 과실이 다시 그냥 과실을 경과실 그래요. 중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자를 생략합니다. 생략해요. 그냥 과실 그러면 다 경과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은 꼭 중자를 써줘야 돼요. 그냥 과실은 다 뭘 말한다? 경과실 말해요.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은 꼭 중자를 써준 겁니다. 그럼 착오에 빠진 건 선인데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하거든요. 중과실 취소 못합니다. 그럼 중과실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이거 중과실 아니라 취소할 수 있어요. 무조건이 아니고 이거 두 개를 통과했다는 전제하에 이거 두 개를 통과했다면
경과실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혹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착오에 빠진 놈은 나쁜 놈이 아니라 멍청한 놈이에요. 불법행위 책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나쁜 놈 아니니까 위법성 없습니다. 네, 착오에 빠진 놈은 멍청한 놈이고 나쁜 놈은 아니죠. 위법성 없어서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과실로 인해서 취소했더라도 나쁜 놈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 사기 강박입니다. 자, 이제 101페이지입니다. 자, 1항이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관하여 제3자가 있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할수가 나와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상할수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라 했죠? 상선무면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상할수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고, 3항에서 전 2항이니까 1항과 2항을 말합니다. 1항, 2항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1항과 2항을 비교해보면,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했습니다. 당사자들 중에 한 명이 먼저 사기 강박에서 을이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하면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게 1항입니다. 2항은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했거든요. 얘들이 매매계약 당사자죠. 병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얘가 제3자입니다. 그래서 병이 을을 사기 강박해서 그리고 나서 을이 갑과 매매했어요. 그러면 당에서 매매했으니까 자기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을은 당에서 매매했죠. 그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 못합니다. 원칙 못해요. 만약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그죠?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병은 갑과 을 누구하고 더 친할 것 같아요? 마치 우리는 갑하고 친해서 갑이 시켜서 사기쳤을 것 같아요.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벌 만들잖아요. 우리 자기가 매매를 후회했어요. 괜히 매매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 하나만 꼬시면 돼요. 야, 친구야, 너가 나 속였다 그래. 너가 나 강박했다 그래. 둘이 짜고 다 취소해버립니다. 그럼 둘이 짜고 취소하면 상대방 갑이 손해볼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둘이 짜고 취소할까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할 수 없다고 법을 만든 겁니다. 원칙 취소할 수 없어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는 우리 정말로 사기 강박 당했거든요. 근데 상대방 갑을 보호할 필요 없어요. 상대방도 우리 당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상대방 갑 보호할 필요 없죠. 그때 한해서 예외적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상할수 반대 뭐라 했죠? 상소모입니다. 그럼 상대방은 항상 선의로 봐줘요. 상대방은 이날 태어나서 을을 처음 봤겠죠. 을이 당했다는 걸 모를 겁니다. 그래서 상소모를 원칙으로 봐서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참 특이하게 상할수라면 그때 하나여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은 취소하고 못하고는 을 내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 상태에 달려있어요. 얘가 상소모면 을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더라도 나를 속인 나쁜 놈한테는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그래서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 묻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하면 틀립니다. X. 취소 못하더라도 이 썩을 놈한테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가능합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병이 갑의 대리인으로 나왔어요. 그럼 대리인도 여기 말한 제3자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대리인은 이쪽으로 와요. 을이 봤을 때 갑이나 갑대리인이 동일시할자 같은 놈이지 여기처럼 제3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강박하면 을은 언제나 취소합니다.
여기처럼 뭐 본인이 알았거나 알수 그런 거 틀려요. 본인이 그 사실을 몰라도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똑같은 놈이라 똑같은 놈. 갑이 사기강박에도 언제나 취소하고 갑의 대리인이 사기강박에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강박하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딱 외웁니다. 대리인이 기만 강박하면 일단 제3자 이다 아니다. 그럼 1항으로 와서 당한 놈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알아야 돼요. 몰라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몰라도 돼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는 제3자이다.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제 111조가 있습니다.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해서 자 107페이지 중간에 111조 있습니다. 자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민법은 대원칙이 도달주의인데 도달이란 완료 알치 의사표시를 내용을 안 때가 아니라 알 수 있는 요지 가능한 때부터 도달입니다. 즉 의사표시 당사자는 대화자와 격지자가 있어요. 이 격의 한문으로 뭘 격자죠? 뭘 격인데 이 거리가 멀다가 아닙니다. 시간상 개념입니다. 즉 내가 한 의사표시가 얼마나 빨리 상대방에게 도달하는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상 개념이에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핸드폰 통화하면 핸드폰은 말하자마자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대화자죠. 편지를 보내면 편지를 하루 이틀 걸릴 수 있죠. 그게 격지자입니다. 시험이라 핸드폰 대화자를 낼 수 없다 해서요. 시험이라 격지자밖에 못 냅니다. 아무튼 도달한 때란 편지라면 편지를 뜯어 읽은 때가 아니라 편지를 읽지 않았더라도 읽을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그게 도달입니다. 다음 2항의 심을 훨씬 잘 나오죠. 자 2항인데 의사표시자가 표의자가 교통질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럼 발송할 때 살아있고 멀쩡했죠.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대로 유효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그대로 유효입니다. 즉 갑이 을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 보내고 도달하기 전에 갑자기 보내고 갑이 능력이 없어지거나 표의자가 죽어요. 그러더라도 보낼 때 멀쩡했죠. 보낼 때 유효입니다. 유효. 보낼 때 멀쩡했죠? 그럼 도달하면 그대로 유효. 그럼 효력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으니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처음에 유효가 그대로 유효. 그러니까 보낼 때 멀쩡했으니까 중간에 이런 일이 생겨도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그대로 유효. 그래서 유효가 그대로 유효 같단 말을 뭐란다?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것도 33에 안 나왔거든요. 우리 33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보통 10년에 한 8번 나오거든요. 올해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무효와 취소 하겠습니다. 일단 무효 취소 가보시면 자 이제 147페이지 146페이지입니다. 무효 취소. 일단 큰 그림을 그려봐요. 자, 어떤 게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습니다. 따라서 내 의무를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상대방은 약속 지켜라고 이행 청구 못합니다. 이행했다면 괜히 이행했죠. 그럼 다시 내 거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하필 무효가 103조 무효랍니다. 103조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효 이행 전에는 모든 무효가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행 후가 다릅니다. 하필 103조 무효라면 불법원인 급여라 반환 청구 못하는데 103조가 아니라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 전에는 모든 무효가 똑같죠. 그래서 이행 후가 다르다. 이행 후 하필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 못하지만 103조가 아니라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무효도 103조 무효와 나머지 무효 나눌 실익이 여기 있습니다. 103조 무효면 반환청구 못하는데 103조가 아니라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취소 사유는 우리 시험 범위 딱 4가지, 채착사강 딱 4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기죠. 취소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어요.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고 취소권이 없어지면 이게 없어지니까 유효만 남아서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취소는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죠. 취소하면 결국 무효가 되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반환청구할 수 있어요. 취소권이 없어지면 유효가 되니까 이행해야 된다. 약속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권 소멸 사유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추인할 수 있죠. 이게 추후에 인정, 나중에 인정할 수 있죠. 즉 내가 이 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지만 그냥 취소하지 않고 그거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인정한다. 그게 추인입니다. 이모란 내가 원해서 추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한마디로 취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음 3월달 알겠지만 이건 내 의사에 의해서 내가 하는 건데 법으로 정해진 추인도 3월달에 공부합니다. 다음 취소권 행사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해야 되는데 행사기간이 도가해버리면 취소권 소멸합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가 나오면 취소권이 소멸해서 유효가 됩니다. 다시 셋 중에 하나가 나오면 취소권이 소멸해서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추인 2가지는 취소 원인이 소멸 후에 나와야 돼요. 그럼 취소 원인을 재착사강 외웠거든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추인이 있어야 되고 차고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 예외.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정 대리인 나왔단 말은 이 중에 제한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다.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기 전이라도 친권자 부모님은 미리 추인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취소권은 행사기간이 있어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이죠? 3년. 인자가 몇 글자요? 1, 2, 3에서 3년입니다. 그리고 법률행위한 날부터 몇 년? 법자가 몇 글자요?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년이에요. 10년. 눈만 크게 뜨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기간이 내일 취소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취소권 소멸세가 이렇게 크게 3가지다 이렇게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취소는 이런 많이 몇 번 써보셔야 돼요. 이렇게 좀 파라프도 써보셔야 됩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무효는부터 10분 쉬고 가겠습니다.